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목 놓아 외쳤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2000년을 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은 무지함 그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세상의 무지에 경계하라는 말이지만 무지 중 가장 큰 무지는 바로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나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새삼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무지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부끄러움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알물 하나 둘씩 쌓아가면 됩니다. 축적된 지식은 서서히 숙성되어 결국 가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있는 바로 이것,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딱 10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좋고 잠시 휴식 시간도 좋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나를 알아가 봅시다. 나에 대해 조금씩 눈 뜨게 되면 남의 시선에 쉽게 주눅 들지 않게 됩니다. 유행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나만의 중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체성입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기준점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을 알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확고한 주체성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나라는 지도를 얻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화가 늘어납니다. 별일 아닌데도 무턱대고 화를 냅니다. 늘 화를 안고 사는 듯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고 왜 화를 내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역시 쉽게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탄식이 날 것입니다. 내가 화내는 이유가 합당한지 가슴 깊이 양심껏 따져본다면 대부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한 이유, 긴장하는 이유 등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번 이유는 다르겠지만 원인을 알면 대처하기가 쉬워집니다. 결국 쉽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기에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모른 채 화는 물론 불안, 긴장 등에 시달려온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생길 때마다 원인을 따지다 보면 그것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나도 불안해도 긴장해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나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너무 높게 여깁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부터 발전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고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은 삶의 태도도 바꿔줍니다. 포기와 인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할 수 있는 것에 몰두한다면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며 성장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운 사람들과 하나둘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떠난 것인데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라도 좋아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늙을수록 외로움은 괴로움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노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통 방식을 잘 헤아려 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고집은 줄이고 아량은 넓혀야 합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 동료 모두에게 환영받는 지름길입니다. 고집은 고독으로 이어지고 아량은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물론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구별하는 현명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을 잘 따져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맺은 인간관계는 삶의 안정과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5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만약 막연한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꾸 신경 쓴다면, 자신을 쓸데없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그 역시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멋지고 잘난 것 같은데도 내 자신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알게 되면 남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인식을 통해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나의 가치를 몰라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낮춰보게 됩니다. 자만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잘난 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주 말을 걸어주면서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타인의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중심과 단단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6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 채 정신적으로 지치고 시듭니다. 그렇게 멍들고 병든 인생을 이어갑니다.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당신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다시 웃게 하는 것, 늘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게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보다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는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모르고 돌보지 않고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슬럼프에서도 쉽게 벗어나게 됩니다. 알고 보면 나라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순박하지만 많이 외롭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돈만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돈 이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금보다 귀해집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일이나 사람으로 인해 쏟았던 쓸데없는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인생에 한정된 자원을 다른 곳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에만 집중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소중한 가족까지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8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넓어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는 이러한 이기심은 결국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과 함께 동등한 눈높이에서 타인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복잡함을 이해해 본 사람은 타인의 다양성도 존중할 줄 압니다. 나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은 넓은 생각으로 타인을 바라본다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9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타인을 밀어내거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심리적 울타리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각자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게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정하면 무례한 간섭이나 무리한 부탁에 단호하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나만의 기준에 맞춰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삶의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목적의 유무에 따라 그 결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달릴 때 성취감이 더 커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목적이나 계획도 좋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를 진짜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비록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노력했던 과정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에 도전했다는 자체로 여러분의 자존감은 커지게 됩니다. 삶이 목적을 가질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면 재미와 가치가 생기고 결국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계획으로 현명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세 번째, 나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네 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다섯 번째, 자존감이 높아진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게 된다. 일곱 번째, 시간과 에너지를 아낀다. 여덟 번째, 이해심이 넓어진다. 아홉 번째, 건강한 경계선을 세운다. 열 번째, 삶의 목적이 확실해진다. 지금 말한 10가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놓치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잘 알게 된다면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세상이 더 넓고 밝게 보입니다. 나를 잘 아는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 자신과 자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을 살피는 것도 모두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애완견을 돌보듯 싱그러운 꽃들을 감상하듯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잠자기 직전에 자리에 누워서 나의 오늘 하루는 어떠했는지, 오늘 무엇이 힘들었는지, 내일은 어떤 계획이 좋을지 분명 마음의 소리가 성심껏 응답해 줄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쑥스럽지만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그렇게 나를 알게 됨으로써 앞서 말했던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렵다면 나 자신을 알아가는 법에 대해 다음에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은 경쟁력이고 미래를 바꾸는 저력입니다. 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살아온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에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